스드메 했을 때 식대 같은 경우에도 일반 홀은 한 3 정도고요. 답례품은 답례품 종류와 인원수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그래서 개당 뭐 10,000원에서부터 뭐 3, 4만 원 하는 경우들도 있고 평균적인 선이다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이상도 있고 조금 더 아래로 진행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받아쓰기 연애공식의 강바다입니다. 저는 연애 결혼 시장의 결국 끝은 웨딩 플래너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웨딩 플래너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들한테 간단하게 인사랑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KT 웨딩의 주하나 실장이라고 하고요. 저는 벌써 생각해보니까 처녀상을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옆에 계신 대표님의 예식도 함께 도와드렸던 주하나 플래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이제 뉴스 기사나 이런 거 보면 이제 한 2, 3년 전까지 이제 흔히 말하는 혼인율, 결혼을 사람들이 점점 안 하고 그게 바닥을 쳤다가 혼인율이 올라갔다는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결혼을 하러 찾아오시는 고객님들도 사실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저는 조금을 체감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웨딩 플래너로서 웨딩 업계에서 바라보는 결혼하는 부부들이 정말 요새 많아졌는지 좀 궁금해요. 솔직히 얘기 드리면 코로나 이후에 2년 동안은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거의 비슷한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방식이 많이 좀 달라져서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까 좀 싶어요. 근데 현장에서 체험하기로는 2025년이나 2026년도 좀 비슷비슷하다. 2026년 웨딩 트렌드, 이제 준우님 웨딩 플래너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원하는 그런 예식장도 잡고 날짜도 잡고 했다면 요즘엔 태기를 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신부님 신랑님이 좋아하시는 웨딩홀에서 진행하는 취향을 아주 듬뿍 담은 웨딩이 대세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향을 듬뿍 담은이라고 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혹시 어떤 취향들이 나뉘는지 좀 궁금해요. 취향이라고 하면은 누가 이거 했대 저거 했대 그래서 나도 여기서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요즘에는 우리만의 좀 이야기를 담아보자,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느낌을 조금 담아보자. 그래서 촬영의 분위기도 조금씩 좀 달라질 거고요. 그리고 홀 느낌도 그냥 단순히 호텔식으로 예쁘게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꽃장식의 분위기로 꾸며보고 싶어, 들판의 느낌으로 가고 싶어, 이러한 커스텀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취향을 담은 웨딩이 대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도 준우님도 얼마 전에 결혼한 사람으로서 예식장 이제 트렌드가 좀 궁금하거든요. 예전에는 정말 대규모의 400명 이상 보증 인원이 이상이 되는 규모의 홀이 인기가 많았다라면 요즘에는 가장 많이 하는 보증 인원이 250에서 300명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호텔까지는 내가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호텔에서 꾸며지는 그러한 멋진 꽃장식이 있는 홀이면 너무 좋겠어. 그리고 지역도 아주 역세권으로 되면 너무 좋고 주차도 맛도 너무 좋으면 좋겠죠. 그러한 곳은 여전히 인기가 있고요. 요즘 들어서는 야외 예식, 그리고 성당이나 아니면 조금 특별한 공간에서 하는 예식의 장소들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보통 남자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결혼하는데 예식장 선택 기준 무조건 밥, 네. 주차 이거거든요. 그럼 이제 젊은 커플들이 요새 네. 커플들이 가장 중요하게 선택하는 요소 3가지만 혹시 뽑아준다면 어떤 게 있는지. 거기에서 탑은 예뻐야 돼요. 그러니까 신부님 신랑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이 홀에서 우리 두 사람이 서 있었을 때 그 모습을 상상했을 때 괜찮네 라는 마음이 들어야지만 그 홀이 선택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그 홀이 내 마음에 드느냐 하는 게 가장 1순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저도 이제 결혼한 입장에서 식장을 찾으려고 이제 막 투어 같은 거 막 다니잖아요. 그 웨딩 플래너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 같은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결혼이 처음이다 보니까 그 홀도 내가 처음 가봤을 수 있잖아요. 그냥 블로그 후기나 아니면 인스타에 느낌과 사진으로만 보셨을 텐데 실제 상담을 가게 되면 당일에 해야지 혜택이 있다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근데 당연히 혹하게 되죠. 근데 나는 다음 타임들도 있어. 그러면 여기서 내가 다음 순서들은 취소하고 여기서 예약을 해야 되나?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걸 미연에 좀 방지하시려면 상담하기 한 2, 3주 전, 뭐 한 달 전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조금 더 먼저 가셔서 하객 입장으로 한번 가보셔도 괜찮아요. 시식을
하시라는 말이 아니라 거기 가서 분위기를 한번 보시고 하객분들이 오셨을 때 아, 이러한 분위기로 식장이 이루어지겠구나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가신다라면 내가 그날 당일에 혜택을 받고도 예약을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럼 이게 상담을 받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 사람들이 전 대다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눈탱이 이런 맞을 위험이 요소들이 뭐가 있고, 왜냐면 네이버나 뭐 이런 검색 엔진에 검색을 해보면 광고글이 너무 많아요. 진짜 블로그부터 광고글이 너무 많으니까 선택을 어떤 걸 해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미리 한번 사전에 가보시라는 거야. 내가 갔을 때 그 후기들의 느낌들이 괜찮은 건지, 주차도 진짜 해봐도 되고 맛은 뭐 내가 볼 수는 없겠지만 그걸 제외하고서라도 둘러는 볼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한번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 글이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는 판단이 좀 서실 것 같아요. 하객으로 내가 초대를 안 받는데 돈을 내고 뭐 밥을 먹고 뭐 축의금 내고 이렇게 정말 맛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전에 시식이 가능한지를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웨딩홀들도요, 합리적인 분들이세요. 시식을 해보지 않고 여기 너희를 계약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럼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얘기하면 자리를 내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양해를 구해서 이 시간 동안에 혹시 가능한지 한번 물어는 봐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일반 웨딩홀인 거지 아마 호텔이나 그리고 조금 특수한 프라이빗한 곳에서 진행할 경우에는 아예 청첩장이 없으면 입장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홀 같은 경우에는 하객 입장으로 홀만 좀 둘러보시는 거는 그건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그 받아쓰기 구독자 중에 이제 여자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네. 그 웨딩에서 저는 꽃은 웨딩 드레스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2026년에 유행할 스타일, 요새 트렌드 같은 것도 좀 궁금해요. 요즘에 촬영할 때 드레스들이 각 잡힌 드레스가 아니라 정말 자유로운 드레스들 그리고 살짝의 유니크한 드레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한 걸 또 선호하세요. 촬영할 때는. 하지만 본식할 때는 여전히 실크 드레스 그리고 비즈 드레스 아니면은 조금 더 특별하게 간다면 레이스 드레스 정도 많이들 하시고 그리고 야외 예식에서는 오간자 소재도 많이들 입으세요. 나이는 또 달라지겠지만 그 주느님 드레스 투어도 보통 같이 가시잖아요. 드레스 투어도 어떻게 좀 많이 바뀐 점 같은 게 있어요? 투어에 바뀐 점보다는 이젠 투어보다는 지정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제 블로그든 인스타든 사진들이 다 나와 있다 보니까 내 취향을 파악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졌어요. 그리고 지정을 했을 땐 드레스 투어를 하는 그 시간도 조금 아낄 수가 있고 지정을 했을 때 비교 없이 왔기 때문에 할인 혜택을 조금 더 받으실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지정을 하는 분들이 조금 더 높아졌다. 다만 그래도 나는 입어보고 결정을 하고 싶어. 그래서 투어를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두 곳에서 세 곳 정도 가시고 이제 1시간당 55,000원에서 10만 원 피팅비를 내고 드레스 벌수 4벌에서 5벌 정도 입은 다음에 선택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사진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드레스 투어 다닐 때 사진 못 찍게 하는 업체들이 있다고 막 인터넷에 글 많던데 네, 사진 맞아요. 진짜예요? 네, 아, 그래요? 진짜고요. 왜요? 샵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드레스 투어 때는 사진을 찍을 수는 없고 샵이 정해지고 나서는 혹은 지정을 하고 나서는 다 사진 촬영은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아무래도 사진을 찍어서 비교하는 게 좀 더 효율적, 효과적일 것 같아. 샵에다가 아니, 질문이 좀 근데 감사의 의미로 이렇게 돈을 좀 주고 사진을 찍으면 안 돼.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제가 방송용으로 얘기하기가 조금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아예 불가진 않다. 정말 원하시면은 찍고 아예 올리지 않고 기억만 할게요 라고 한 번 더 얘기는 해주세요. 이건 근데 꿀팁은 아니에요. 그 웨딩 플래너님이 모든 드레스 샵이랑 다 연결이 돼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네. 만약에 연결이 안 돼 있는 데를 혹시 뭐 이렇게 연결해 달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지. 그리고 미리 이제 연계가 안 돼 있는 밑이 뚫어놓지 못한 곳을 연결해 주시면서 뭐 할인도 가능한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제휴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은 솔직히 따로 할인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저는 동행 플래너이다 보니까 만약에 시간이 가능하면 같이 가서 함께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플래너님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제휴가 되어 있지 않아도 다 진행은 가능하세요. 동행 플래너라고 했는데 그게 동행 플래너가 있으면 미동행 플래너 네, 맞아요. 차이가 뭐예요? 말 그대로 동행은 결혼 준비 전반을 함께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드레스 투어라던가 지정을 해서 간다던가 아니면 촬영 드레스 보러 간다던가 본식 드레스를 보러 간다던가 실제 눈으로 가서 신부님이 이런 라인이 예쁘시네요. 이런 소재감이 예쁘시네요. 같이 옆에서 말씀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부님들 진짜 마음에 안정이 있거든요. 그리고 촬영 때에는 이제 촬영장으로 가서 한두 시간 정도 같이 사진도 담아드리고 영상도 담아드리기도 해요.
그리고 본식 날에는 최대한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가서는 신부 대기실 그 전부터 식전 촬영하는 거에서부터 함께 촬영도 도와드리고 아니면은 본식장까지 못 갈 때에는 메이크업샵 마무리 30분 전에 가서 신부님 혹시 수정할 부분 없는지 그리고 베일과 마무리 헤어 코사지까지 체크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동행 플래너의 가장 큰 매력이고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동행을 해주셨잖아요. 다 와서 해주셨는데 진짜 동행을 추천을 드리는 게 정말 초보잖아요. 결혼을 처음 해보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인터넷에서 아무리 알아봐도 분명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솔직히 저나 와이프는 이런 거 막 꼼꼼하게 찾아보는 스타일도 아니고 동행을 해주셔서 옆에서 한마디 해주시는 게 너무 선택에 큰 도움이 되고 그리고 흔히 말해 이제 눈탱이 안 맞을 확률이 진짜 아주 높아지니까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는 동행 플래너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니 기억나요. 왜냐면 그 남자분들 다 아실 거예요. 드레스 투어 다닐 때 그 리액션 진짜 중요하거든요. 정말 중요해요. 드레스 투어 갈 때 이렇게 같이 리액션 뭐 분위기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실제로 남편분들 대체로 어떠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진짜 신랑님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타입이 조금 나뉘는 것 같아요. 소극적인데 눈빛이 달라요. 눈빛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만약에 진짜 활발하게 표현을 너무 잘해주시는 분들이면 정말 그 입었던 벌스에 대해서 아주 유려하게 얘기를 해주시기도 해요.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4명까지 갈 수 있거든요. 드레스는 신랑 신부님 그리고 플래너 포함해서 한 분 더 오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같이 좀 얘기하면서 눈치껏 요거 괜찮은 것 같네? 그러면 한 번 더 이거 진짜 예쁜 것 같다. 근데 신랑님들은 다 예쁘다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무조건이죠. 네. 그리고 눈빛에서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 요즘에는 본식 드레스 가봉 때는 신랑님들이 안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외국에서도 퍼스트룩이라고 신랑님들이 본식 드레스를 보지 않고 예식 당일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짜잔 할 수 있는 서프라이즈로 준비하실 수가 있어서 신랑님들께도 얘기 드려요. 왜냐면 본식 가봉은 평일에 해야 되거든요. 주말에 하게 되면 본식 드레스들이 다 빠지니까 그래서 평일날에 또 연차 쓰고 오시기도 힘들고 반차 쓰고 오시기도 힘드니까 제가 가서 잘 봐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날은 단톡방에 사진 올리지 않아요. 신부님의 가장 큰 한 벌은 짜잔 그날 볼 수 있도록. 저도 이 케이스여서 저도 이거 적극 추천드리고 저 그런 거 사실 예비 신랑 입장에서 그 드레스 투어 저는 막 인스타 같은 데 쳐봐요. 신랑 리액션 어떻게 해야 되는 기억에 남는 신랑 리액션 와 얘는 진짜 찐이었다. 근데 진짜로 신랑님이 우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울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정말 예쁘다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랑님 지금 울어요. 그래서 이제 신랑님 신부님 못 들으실 수도 있잖아요. 신랑님 지금 눈가 너무 촉촉해졌는데 저는 한마디 더 크게 하면서 신부님도 좀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로 눈에 하트가 뿅뿅이에요. 굳이 눈물 애써 짜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눈빛에서 그 진심이 묻어나요. 그리고 그냥 말 없어도 괜찮아요. 신부님이 느껴요. 왜냐하면 그 단상 위에 올라가서 가장 바라보는 게 신랑님의 얼굴이고 눈빛이거든. 그래서 많은 말보다 너무 과장된 내가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그런 제스처들보다 진심 담긴 눈빛 너 진짜 예쁘네 오늘 라는 거 한번 보여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거 알아서 울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리액션이 나쁜 편은 아니라서 잘하셨어요. 괜찮았는데 울었어야 되는데 그걸 몰랐네. 플래너님한테 네. 보통 남편들이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많은지 그리고 어떤 걸 주로 조언을 구하는지 전반적으로 이제 프로포즈 어떻게 해요? 라고도 한번 여쭤보시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전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뭐 호텔 가서 해도 괜찮고 정말 마음 담긴 편지 한 장도 괜찮고 이거는 신부님과 신랑님의 이야기가 담긴 하나의 서사가 될 거다. 그래서 얘기 드리면 멋지게 잘했어요. 그리고 신랑님들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는 웨딩에 있어서 가성비라는 말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플래너님 그때 플래너님이 프로포즈 얘기해서 했는데 이게 진짜 가성비가 제일 좋은 것 같다고. 그래서 한국 신랑님들은 스드메 상담 딱 오셨을 때 그게 이제 스타트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외국에서 오신 분들 진행을 하다 보면은 프로포즈는 이미 다 했어. 그러니까 프로포즈도 먼저 다 하시고 상견례는 요즘에 좀 뒤에 하세요. 그런데 먼저 하시기도 하고 중간에 하시기도 하지만 프로포즈는 작게라도 하시면 가장 좋겠다. 그리고 요즘에 신부님들도 프로포즈 준비하시기도 해요. 신부님이 네. 그냥 내가 받고만 나는 끝내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나도 주고 싶다. 그래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그 사진 영상도 궁금해요. 요새 그런 거 많잖아요. 야외 사진이나 뭐 특이한 컨셉 같은 것도 되게 많던데 이런 거 좀 유행인 것 같은데 유행 트렌드가 맞긴 한 건가요?
맞아요. 그래서 좀 자연스러운 스냅 촬영을 조금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일반적인 웨딩 사진을 아예 안 찍기는 안 하거든요. 거기서도 실내 스튜디오에서도 찍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웨딩 사진도 찍지만 자연스러운 스냅을 좀 요구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좋아하신다? 그리고 색감 자체도 너무 쨍하고 화사한 이러한 느낌보다는 살짝은 좀 뭉개진 듯한 느낌도 좋아하시고 빈티지스러운 느낌도 좋아하시고 근데 이것도 정말 취향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저는 결혼 준비하면서 우리 신부님 신랑님이 좀 얘기도 많이 하고 또 나는 어떤 걸 좋아하지? 내가 싫어하는 건 뭐지? 이런 호불호도 찾아가 보시면 가장 좋겠다 생각 좀 듭니다. 그 동행 플래너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연스러운 뭐 웨딩 사진 찍을 때 동행하시면 어떤 도움을 주는지. 그렇게 있을 때 전체적인 걸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작가님도 헬퍼 선생님도 그리고 헤어밴 선생님도 그리고 우리의 신랑 신부님들도 같이 보면서 우리가 얘기한 흐름대로 가고 있는지 혹은 불편한 게 없는지 이러한 전체적인 소통이나 관계들을 한 번 더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신부님과 계속 얘기를 나누잖아요. 원하는 게 있는데 혹시라도 빠진 건 없는지 한 번 더 체크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저도 사진과 영상 뭐 아이폰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예쁘게 담겨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되게 전 개인적으로 동행이 너무 좋았던 게 일단 그게 사진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근데 빨리 이거 막 인스타 올리고 싶어. 주누님 찍어주신 거 와이프가 막 엄청 올렸던 것도 기억나고 막상 가면 찍히나 정신이 없어요. 특히 저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사진 찍히는 게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라서 정신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거기 관리자처럼 이렇게 조율도 해주시고 막 해주셨던 게 너무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좋았었고 사진 얘기 나와서 요즘 아이폰 스냅 또 많이 하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번에 좀 노쇼 이슈로 한때 조금 얘기가 많았었죠. 그리고 저희도 아이폰 스냅은 제휴를 따로 맺지는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우후죽순으로 생겼다가 또 없어지기도 그쵸. 하고 가격적인 메리트로 했는데 진짜 해당 일자리 나오진 않고 그리고 저도 식장을 동행했을 때 아이폰 스냅은 개별적으로 이제 예약을 하시니까 너무 괜찮은 샵들도 있었지만 정말 상황에 맞지 않은 옷과 그리고 태도들로 조금 눈살 찌푸려지는 행동들도 있었었거든요. 뭐 혼주석을 내어주지 않아서 예쁜 사진 못 찍었으니까 그거는 알아서 하세요. 라고도 얘기를 조금 하시기도 했던 업체들도 있었대요. 근데 이제 조금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요번에 처음으로 이제 아이폰 스냅 제휴 업체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정말 애티튜드도 너무 좋고 신랑 신부님의 후기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는 제휴를 맺을 때 그냥 함부로 맺지 않아요. 그래서 좀 텀을 좀 두고 정말 괜찮은 곳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폰 스냅도 조금 이제 많이 갈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은 곳들로 저는 예약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새 요즘 사람들 뭐 이렇게 키워드 중 하나가 실패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2026년에 가장 돈값하는 웨딩 트렌드를 이제 3가지만 꼽는다면 어떤 건지. 어려운데 드레스는 정말로 드레스 자체만으로 빛이 나거든요. 근데 내가 드레스에 막 너무 많은 거를 쓰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은 조금 오브제나 아니면은 꽃에 조금 더 포인트를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분위기가 확 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홀을 또 준비하실 거잖아요. 근데 홀에 그 전체적인 플라워 컨셉을 내가 같이 정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포토 부스라던가 아니면은 포토 월이라던가 조금 더 내가 해볼 수 있는 무언가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두 분만의 좀 취향을 한번 담아보시면 돈값 한다기보단 좀 더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반대로 절대 비추하는 이건 좀 구닥다리 구식 요소다 이런 거 있다면요. 이것도 어려운데요. 근데 정말로 웨딩은 답이 없어요. 그리고 진짜 주관적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높은 티아라를 촬영할 때는 안 하거든요. 예식 때도 안 해요. 뭔가 좀 촌스럽다, 너무 과하다 생각을 하는데 어머님들은 티아라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시기도 하고 촬영할 때는 한 번 정도 난 쓰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생각에 따라서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많은 하객이 뭐가 중요해. 우리 두 사람 정말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축하해 주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이런 것 또한 하나의 구식 요소라면 구식 요소지만은 정말 이거는 다 다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그런 것도 궁금해요. 트렌드를 따라가야 하는 커플이랑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 커플이 보면 딱 아실 것 같거든요. 천상이나 보다 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신부님 신랑님들이
호불호가 정말 확실하신 분들이 있고요. 네, 이것도 좋아요. 저것도 좋아요.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호불호가 확실한 분들은 본인만의 생각이 딱 있다 보니까 트렌드를 따라간다기보다는 본인만의 트렌드를 좀 만들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재밌게 같이 만들어 가면 돼요. 근데 정말로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이러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러한 분들에게는 조금 미션을 드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모델과 콜라보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두 분의 예식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럼 두 분의 취향과 좋아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같이 찾아갈 수 있도록 얘기를 좀 해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런 걸 좋아했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두 분만의 조금 트렌드함과 트렌디하지 않음이 잘 섞여서 두 분만의 좀 웨딩이 만들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 미션이라고 해주셨는데 그 미션을 되게 잘 주시고 우리가 생각보다 이런 거에 좀 흥미가 있네, 이런 걸 좀 뭐 포인트를 주고 싶어 한 애를 되게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그게 좀 괜찮고, 저희는 완전 후자였거든요. 둘 다 취향이라는 게 특별히 없어서. 그래서 결국에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건 평균 결혼하는데 드는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웨딩홀은 네네. 정말 다양해서요. 그리고 뭐 날짜별로도 정말 다양하고 인원수에 따라 좀 다르지만 스드메만 했을 때 보통 많이들 하시는 건 500에서 800선을 가장들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 생각을 해주시고, 또 플러스 되는 거는 뭐 이모님 헬퍼 비용이라던가 아니면 뭐 얼리스타트 비용이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있다. 그럼 그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항목이 탑3를 뽑으면 뭐예요? 드레스요. 드레스가 이제 만약에 내가 수입샵 쪽으로 진행을 해보고 그러한 경험의 가치도 내가 조금 더 느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당연히 갭 차이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 일반적으로 웨딩드레스가 얼마, 가격대가 어떻게 돼요? 기본 드레스의 벌수 구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촬영할 때는 보통 3벌 정도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 물론 세미 촬영하게 되면 벌수가 좀 줄어들긴 하지만 그럼 기본 3벌, 그 다음 일부 드레스 한 벌 더, 그리고 애프터 드레스까지 하게 되면은 4벌에서 5벌 정도. 왜냐 애프터 드레스는 한복으로 대체할 수도 있고 일반 예복으로 대체할 수 있으니까. 그럼 4, 5벌 구성으로 했을 때 국내 샵에서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곳들은 200대 중후반 정도예요. 그리고 수입 편집샵 같은 경우에는 4, 5벌에 700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브랜드마다 이제 추가 금액이 조금 다른 경우도 있고 추가 금액이 없는 그러한 수입 편집샵들도 있고요. 말씀하신 국내 브랜드가 좀 더 가격대가 낮은 것 같은데 200 중후반 정도면 만족도가 뭐 낮다든가 높다든가 뭐 가성비가 괜찮다 이런 평이 주로 나오는지 그거 좀 궁금하거든요. 진짜 요즘에는 너무 볼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리고 예쁜 사람들 너무 많고요. 예쁜 사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내 눈은 여기 있어. 근데 내가 국내 드레스를 한다고 해서 이 퀄리티가 나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만을 생각하고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대를 생각하고 있질 않다면 이 갭차가 줄어들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 국내 드레스를 하든 수입 드레스를 하든 당연히 차별점은 있기는 하지만 우리 국내 드레스도 K-컬처라고 하죠. K-웨딩 드레스 되게 각광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소재들이나 아니면 소품들도 정말 예쁜 것들 많이 있거든요. 국내다 수입이다 그걸 나누지 말고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대 그리고 나의 취향을 조금 더 생각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또 나머지 2개. 나머지 2개 예복 같은 경우에도 이때 조금 더 멋지게 좀 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은 한 3, 400 정도까지는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예물 아닐까요? 예물은 그쵸, 못해도 예물도. 한 400 이상은 하니까. 그럼 반대로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일 큰 금액이 들어가는 건 웨딩홀이에요. 그래서 내가 웨딩홀에서 만약에 토요일 낮 시간이 아니고 토요일 저녁 시간이나 일요일 낮 시간도 괜찮다라고 한다면 일요일 낮 시간을 진행하시는 게 훨씬 더 대관료나 식대 부분은 좀 할인율이 더 높고요. 그리고 성수기보다는 비수기 하시면은 그 부분도 조금 더 할인율을 받으실 수가 있고, 조금 이거는 위험하지만 자녀 타임이죠. 정말 몇 개월 전에. 그러면 정말로 남아있는 거를 웨딩홀에서도 채워야 되기 때문에 할인율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들어가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크게 줄일 수 있는 건 그 부분인 거고, 예단과 혼수 부분이 이제는 좀 빠졌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부분에 또 예산을 스드메에 좀 더 들어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준우님은 그러면 비수기나 흔히 말하는 뭐 낮 시간이나 아니면 뭐 3, 4시 아니면 저녁 이런 시간대 결혼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럼요. 다만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하객분들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물론 지방도 지역의 거리에 따라서 다르지만 예를 들면 부산에서 오신다라고 하면 낮 시간이어도 2시 전까지는 해야 돼요. 이후에 넘어가게 되면 그분들이 올라오시기가 좀 힘드시거든요. 요즘엔 어르신들도 일요일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기도 하고, 근데 만약에 종교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일요일은 절대 안 돼. 그래서 날짜를 만약에 많이들 선호하는 그 날짜가 아니 다른 일정으로 시간대를 본다라고 하면 그거는 부모님들이랑 한 번은 상의는 해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식장 예약이 사실 흔히 말하는 성수기, 비수기가 나뉘잖아요. 이것도 언젠가 이제 성수기고 언제가 비수기. 그리고 뭐 요일도 토요일, 일요일 뭐 두 개 중 언제가 뭐 선호 시간대도 있을 거고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요즘에는 성수기, 비수기가 조금은 나뉘어졌다 하더라도 그래도 3월에서 5월까지 이 봄 성수기와 그리고 늦은 8월부터 11월까지 가을 성수기가 가장이고요. 예약하기 힘든 건 토요일 낮 타임. 하지만 요즘엔 토요일 저녁도 많이들 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그 두 성수기와 그 시간대가 가장 인기가 많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얼마 전에 그 토요일 밤 예식 갔다 네, 왔거든요. 맞아요. 옛날엔 없었는데 요새는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뒤풀이를 바로 이어서 했거든요. 토요일 저녁 예식하고 뒤풀이 바로 하는 게 하객 입장에서도 되게 좋고 그리고 만족도도 되게 높았다고 해가지고 이런 것도 결혼하실 때 한번 여러 가지 요건으로 하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덧붙여서 얘기하면 금요일 저녁 예식도 있어요. 그거겠네. 네. 금요일 그래서 토요일이 또 주말이다 보니까 더 여유 있게 진행하실 수가 있고, 그렇게 애프터 파티가 거창하게 막 진행하는 것보다 그냥 정말 바 같은 데 빌리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음식점을 내관해서 하실 수도 맞아, 있는 저도 거고. 그래서 정말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시간을 온전히 지인들끼리 즐기는 자리, 그리고 함께 와줘서 고맙다 라는 자리로 만들어 가시면은 그것 또한 재미있는 추억이 되더라고요. 그 금액에 관해서 좀 궁금한데 저는 이제 스몰 웨딩 하는데 요새는 진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스몰 웨딩이면 일반 예식에 비해서 얼마나 적게 들어가는지 궁금해요. 근데 스몰 웨딩이라는 말 자체가 함정인 것 같아요. 스몰이 작을 것 같으니까 예산대도 작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스몰로 소규모로 하신다 하더라도 그 공간을 내가 또 다른 공간 대여를 했어. 그럼 대관을 했어요. 그럼 그 대관한 그 공간에서도 꾸며져 있지 않은 공간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또 꾸며야 되고, 식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이야. 그럼 케이터링을 또 불러야 되는 거고, 만약에 지역적인 부분 조금 달라. 그러면 오시는 분들의 주차비든 아니면은 차량비 지원이든 아니면 숙박비든 이런 것들도 다 통틀어가지고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더 싸고 난 좋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진 않거든요. 다만 이것도 선택과 집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몰 웨딩에 있어서 내가 어디에 좀 힘을 싣느냐, 어떤 곳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은 정말 천지차이다. 그래서 스몰 웨딩이 단순히 작다라고 해서 예산이 작다라고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정말 스몰로 내가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싶어. 그러면 그러한 곳을 찾고 그러한 스타일링을 함께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좀 충격적이네요. 스몰 웨딩이라 저는 뭐 거의 반값도 안 들고 막 이런 걸 생각했었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주느님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식장이 돈을 남기는 건 웨딩 홀 비용이 아니라 식대, 뷔페식 뭐 이런 걸로 그걸로 돈을 많이 남긴다고 사람들은 보통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저도 웨딩홀 담당자는 아니어서 잘은 모르지만 아마 식대보다는 꽃장식이 가장 크지는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그 꽃장식도 요즘에는 일반 웨딩홀도요, 정상가가 있고요. 실제 방문해서 하시면은 시간 타임에 따라서 할인율이 다 달라요. 그래서 대관료가 무료인 곳도 있고요. 식대도 거의 20, 30%가 할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 가서 방문을 하셨을 때 내가 이 날짜에 원한다. 근데 내가 만약 일요일 낮 타임 괜찮아. 그러면 토요일 낮 타임보다 훨씬 더 할인율이 다르게 적용이 되기도 해요. 이건 진짜 완전 꿀팁이네요.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 이거 알아두고 가시면 되게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무료 예식장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거 뭐 대놓고 좀 물어봐도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진행하는 곳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공공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있고요. 그리고 신청하셔서 진행하시면 돼요. 근데 다만 저도 거기에서 실제 진행을 해본 거는 아니어서 더 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플래너님이 알아봐주기도 하세요? 무료 예식장은 개인으로 예약을 해야 되다 보니까 거기는 제가 따로는 알아봐 드리진 않고, 일반 웨딩홀이나 아니면은 다른 컨벤션, 뭐 하우스 웨딩, 호텔 이런 전체적인 거는 다 함께 알아봐 드리고 있어요. 웨딩 플래너 입장에서 이거는 근데 진짜 안 아꼈으면 좋겠다. 사진에는 조금 투자하셔도
좋다고요. 네. 왜냐면 결과물로 남잖아요. 그리고 영상은 솔직히 또 많은 분들이 안 하시려고 하거든요. 근데 기본으로라도 남기시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기본으로 한다 해도 이제 또 보다 보면 영상미에 따라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로 남는 거. 이 결과물을 보고 두 분이 평생 기억할 거란 말이에요. 그날을. 근데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두 분이. 그리고 흐뭇한 기억이었으면 좋겠고. 결혼한 부부들이 그러면 이 돈은 쓰면 확실히 이거는 좀 후회 안 한다. 이제는 좀 거의 많이 하시거든요. 스튜디오 촬영 때 헤어 변형 선생님이요. 근데 많지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정말 달라요. 10여 년 전에는 이모님이 다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분들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헤어 변형 그리고 요즘에 조금 더 신랑님들 헤어 변형도 그러니까 다 신부님이 주인공이어서 신부님께 집중을 하지만 신랑님 또한 주인공이거든요. 근데 신랑님들도 같이 케어받고 꾸밈을 받으면 정말 좋아하세요. 일단 이거부터 설명할게요. 헤어 변형이 뭐예요? 왜냐면 대부분 모르시거든요. 헤어 변형은요, 촬영 당일날 그리고 본식 당일이 있겠죠. 헤어샵에서 머리를 먼저 세팅을 하고 와요. 근데 그 상태에서 2-30분 정도 이동 시간하고 스튜디오장에 딱 도착해. 그럼 살짝 망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드레스도 아까 제가 세 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드레스마다 분위기가 다르고 찍는 컷의 배경들이 다른데 이젠 그에 맞춰서 헤어 변형 선생님이 헤어를 스타일을 변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식 때는 이브 드레스, 애프터를 입을 때 드레스가 바뀌잖아요. 그럼 머리를 풀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반묶음이나 그때도 헤어 변형 선생님이 되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스타일에 대한 변신과 변화를 아주 주도적으로 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용이 어느 정도 있었죠? 샵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본식 헤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에서는 일부 한 번 변형하는데 25만 원 정도인 거고 그리고 촬영 때 같은 경우에 시간이 길어요. 그러면 보통 4시간, 5시간을 하는데 한 40에서 44만 원 정도. 그리고 시간대에 따라서 출장비가 또 따로 붙고 야외 나갈 때에는 또 그거에 대한 추가비가 조금 더 있답니다. 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뭐 40만 원, 50만 원 머리 만져주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남자분들 진짜 남자는 머리빨인 거 아시죠? 제가 볼 때 그 턱시도나 예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거는 사람들이 대부분 못 알아봐요. 근데 머리가 생각보다 엄청 많이 신경 쓰이거든요. 일단 그거를 식전에 만져주고 결혼하다 보면 사람들이 사진 엄청 많이 찍어주잖아요. 머리 헝클어친 거보다 그 없어 보이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은 진짜 안 아끼시는 거 추천드려요. 식대는 어떻게 돼요? 요새 이게 좀 금액이 좀 다 다르잖아요. 날짜와 시간대별로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선? 10만 원? 정상가가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할인율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그게 최소 인원이 예전에는 막 400명 이랬는데 요새는 워낙 좀 결혼식 적게 하고 결혼식도 잘 웬만하면 안 가고 막 이런 사람들 많아서 최소 인원도 좀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아주 골든타임 같은 경우에는 250명 이상, 250. 300명 이상은 해야 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250명을 최소 인원으로 잡아놨는데 만 200명밖에 안 왔어. 그래도 식대가 10만 원이면 2,500원 무조건 홀에 줘야 되는 비용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비용적인 거를 아마 제대로 말씀이 힘들 것 같은데 실제 금액을 이제 많은 분들이 어쨌든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끝으로 뭐 간략하게라도 좀 스드메 했을 때 아까 얘기한 500에서 800선 그 정도인 거고 식대 같은 경우에도 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3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 홀은 한 3-4천 정도고요. 호텔 같은 경우에는 8-9천에서 1억 이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답례품은 답례품 종류와 인원수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그래서 개당 뭐 10,000원에서 부터 뭐 3-4만 원 하는 경우들도 있고 평균적인 선이다 생각을 해주시고 먼저 예복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대여를 한다라고 하면 한 벌에 착장이 30에서 40 정도 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빌릴 거야 라고 하면 200 초중반에서 200 중후반까지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 한복 같은 경우에는 맞춤 대여로 진행이 되면은 가장 낮게 보신다라고 하면 한 벌에 한 80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1인에 그리고 거기에서 그 이상도 있고 조금 더 아래로 진행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시청하시는 예비 신혼부부들 아니면은 이제 뭐 결혼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사회 초년생 20대 초반분들도 있거든요. 웨딩 플래너로서 뭐 조언이나 아니면 끝으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근데 SNS상에 예쁜 사진, 좋은 사진만 올라오는 거 다 아시죠? 저도 선별해서 올리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세상 속에 살다 보면은 그게 다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굳은 날도 많고요. 슬픈 날도 많아요. 근데 이젠 결혼이라는 두 분만의 반려자를 만난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예산대가 너무 없어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남들이 하는 그 기준대로가 아니라 두 분만의 기준을 세워서 하시면 어떨까요? 그냥 공원에서 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두 분이 자주 가는 카페에서도 괜찮고요. 그래서 두 분이 시작하는 그 의미 있는 시작이 행복한 출발, 행복한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연을 통해 인연이 되신 우리의 인연 모든 분들에게 결혼이라는 이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함께 행복한 기억으로 두 분의 취향을 마음껏 담아서 웨딩 스케치를 그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